안녕하세요. 플로리스트 나시예요. 연말도 됐고 하니까 2019년 한 해 동안 플로럴 디자이너로 토론토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결산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린 스무디를 마시면서 올해는 어땠나, 올해는 잘했나, 어쨌나. 이게 작년에 만든 올해 달력이거든요. 마지막 12월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올해는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스튜디오랑 같이 프리랜서로서 일을 했더라고요. 8개의 스튜디오 중에 6개는 웨딩 스튜디오고요. 하나는 커머셜 이벤트 스튜디오고요. 나머지 1개는 일반 리테일이었어요. 웨딩 스튜디오는 웨딩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웨딩 이벤트 회사고요. 커머셜 이벤트 회사는 이제 상업적인 이벤트들, 개인 이벤트일 수도 있고 회사 이벤트일 수도 있는데 브랜드 이벤트를 위주로 하고요. 여러 가지 그런 크고 작은 이벤트들을 기획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리고 리테일은 플라워샵을 말해요. 플라워샵 그냥 일반적으로 손님들이 들어와서 꽃을 살 수 있는 그런 꽃 가게죠. 그렇게 8군데에서 일을 했고요. 하나씩 세보지는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한 70여 개, 6, 70여 개의 웨딩을 디자인했더라고요, 올해는. 그러니까 캐나다는 한국의 웨딩 문화랑 좀 다르죠. 그래서 한 사람이 결혼식을 할 때 자신의 플로리스트를 끼고 플로럴 디자인을 해서 웨딩이 전체에 필요한 그런 꽃들을 디자인을 해요. 한 결혼식당 한 웨딩 디자인이 필요한 거죠. 각자 자기 취향에 맞게 자기가 원하는 웨딩 플라워를 디자인하기 때문에 한국은 이제 한 웨딩 그런 꽃 디자인을 놓고 여러 팀이 이렇게 돌려서 쓰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일반 이벤트는 한 20개 정도의 일반 이벤트를, 커머셜 이벤트를 진행을 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디자인에 참여한 것들, 디자인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많이 했구나. 열심히 살았네요. 열심히 살았어요. 수고했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도 각자 있는 그 분야에서 자리에서 열심히 사셨을 텐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이렇게 많이 했는지 몰랐어요. 오늘 이 영상을 기획하기 위해서 달력을 이렇게 보면서 1년치를 내가 올해 웨딩을 몇 개쯤 했을라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대략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세지는 않았지만 한 6, 70개의 웨딩을 하고 한 20개 이벤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1년 동안 매일매일 하는 일이니까 사실 우리가 막 일일이 세보고 살진 않잖아요. 근데 한번 올해 내가 이룬 성과들을 이렇게 숫자적으로 이렇게 보면 나 되게 참 수고했다, 열심히 살았다, 장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8개 스튜디오랑 같이 일한 것도 괄목할 만한 성과였던 것 같아요. 이 플로럴 필드에서 같이 일하고 싶은 디자이너가 됐다는 뜻이고 그 8개 중에 예전부터 제가 계속 같이 꾸준히 일했던 스튜디오는 이 중에 이제 3개고 나머지 5개는 먼저 연락이 와서 같이 일해달라고 디자인을 와서 해달라고 요청이 온 그런 스튜디오들이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많이 찾는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성취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같이 일하지 못한 스튜디오들도 몇 군데 있어요. 제가 너무 시간이 나지 않고 맞지가 않아서 스케줄이 거절을 했던 스튜디오들도 몇 군데 있는데 또 기회가 생기면 그런 스튜디오들과 일을 하고 싶습니다. 했던 디자인들 중에 가장 익사이팅했던 신나는 그런 거는 TV쇼 웨딩을 디자인을 하나 했어요. 물론 지금 말씀드린 모든 거는 제 디자인은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지금 프리랜서로 이제 스튜디오들을 위해서 제가 일을 해주는 거고 디자인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된 팀원이고 시니어 디자이너다 보니까 그 디자인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하죠. 이제는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프레스 릴리즈가 이미 됐거든요. 내년 봄에 넷플릭스에 웨딩 TV쇼가 방영이 돼요. 캐나다 방송국인 CTV랑 같이 합작을 해서 넷플릭스로 방영이 되는데 웨딩쇼를 제가 일하는 한 스튜디오에서 맡게 되었고 호스트를 하게 되었고
저는 이제 거기 그 스튜디오에 속한 프리랜서 시니어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요한 그런 디자인을 맡아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 벌써 에피소드 첫 번째 거, 두 번째 에피소드 거는 올해 다 찍었고요. 캐나다 편 2개를 찍었어요. 그게 이제 미국이랑 뭐 유럽이랑도 이제 가서 찍는다고 하는데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죠. 왜냐면 이제 방송국에서 사람들이 막 다 오고 쇼를 위해서 웨딩 디자인을 하고 플라워 디자인을 한다는 건 또 되게 새로운 경험이더라고요. 이렇게 화면에 비춰지는 모습에 맞게 디자인을 해야 되고 프로그램의 내용에 되게 맞춰서 디자인도 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되게 많이 있었어요. 내년에 I Do, Re Do라는 제목으로 방영이 되거든요. 물론 넷플릭스가 나라마다 방영되는 게 달라서 어디에 사시는지에 따라서 방영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캐나다에서는 확실히 방영이 되니까 한번 보시고 제가 디자인한 것들 화면으로 확인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화면에 안 나옵니다만 네.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뭐 배경 백그라운드로 약간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나올지도 몰라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무튼 되게 재밌었고 제가 이제 플로랄 디자인을 하면서 이런 디자인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것들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패션쇼에서 한번 디자인하는 거 한번 해보고 싶었고 방송에 나오는 디자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물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일반 방송에 나온 디자인을 몇 번 해봤어요. 그냥 일반 방송에 뒤에 이렇게 소품으로 꽃이 진열이 되는 그런 것들은 해봤는데 정말 이렇게 쇼에서 그 꽃이 되게 주제가 되고 되게 큰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디자인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작은 소망으로 가지고 있던 그 부분이 이루어진 거예요. 되게 넷플릭스라는 되게 큰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영이 되는 그런 역시 꿈을 꿔야 하는구나. 제가 되게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거거든요. 한 몇 년 됐어요.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어떤 걸 보고 그 생각을 했냐면 영화 같은 걸 보면요 꽃이 되게 많이 나오는 영화들 있잖아요. 특히 막 중세시대 이런 영화를 보면 꽃이 엄청나게 나와요. 계속 배경으로. 그러면 그 씬마다 꽃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플로럴 디자인을 한번 해서 전체 스토리와 인물들과 다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디자인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기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꿈이라고 말하면 조금 거창하고 그냥 작은 소망 있잖아요. 내 마음이 혼자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작은 소망 그런 것들을 조금씩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언젠가 그게 이렇게 실현되는 거를 보는 그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성취감도 있고 내가 직업적인 소망이죠 이런 거는. 그래서 직업적으로 또 이제 소망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꿈꾸는 이렇게 남몰래 이렇게 키우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또 다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어요. 예. 넷플릭스 TV쇼 그리고 CTV에서 동시에 진행한 그 아이돌리드라는 웨딩쇼는 아직 이렇게 방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진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제가 방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 봄에 방출하겠습니다. 대방출. 방영이 되면. 근데 뭐 후기 같은 거는 말할 수 있겠죠. 같이.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기억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막 기억력이 엄청 좋은 편은 아니라서 지난주에 뭐 했더라 막 이래서 후기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방송 직전에 꽃을 다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정말 짧았어요. 정말 짧은 시간에 방송 직전까지 디자인을 했어요. 마무리를. 정말 짧은 시간에 디자인을 시작해서 디자인을 마무리까지 해야 돼서 너무 정신이 없었고 게다가 이제 공간이 있으면 이제 제가 장소를 말씀할 수가 없어요. 장소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방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쪽에서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전 여기서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막 만들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찍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뷰, 뭐 이렇게 좋은 그 각도 배경을 잡아야 되니까. 그럼 제가 여기 피해가지고 또 여기 가서 이거를 막 디자인해요. 이 사람들 또 일로 오면 또 피해가지고 여기서 또 이거 디자인 마무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신없이 디자인을 했어요. 무사히 끝나서 너무 다행인데 포토슛을 했어요. 포토슛은
포스터 같은 거 만들어 제작해야 되고 이제 프레스 릴리즈 하려면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가는 그런 사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제 티저 영상 같은 거 이런 게 나가야 되니까 그런 영상물과 포토들을 만드는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 포토슛 하는 날에도 가서 그 배경으로 쓸 그런 꽃들을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 웨딩, 정말 웨딩처럼 이렇게 꾸며놓는 그런 디자인도 했고, 실제로 포스터에 그렇게 포토슛에 들어갈 배경 디자인도 했고요. 다는 아닌데 좀 벌써 이렇게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꽃들을 보면서 뿌듯했죠. 제가 일하는 그 스튜디오의 오너가 그 쇼의 호스트예요. 호스트인데 그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메인 디자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를 그 촬영을 하는데 뒤에 배경으로라도 제가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자기는 호스트니까, 쇼 호스트니까 뭔가 이렇게 메인 딱 사람으로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뒤에서 뭔가 디자인하는 모습, 이렇게 꽃을 이렇게 만지고 있다거나 이런 배경으로 제가 이렇게 나오기를 바랬어요. 그 포스터에 그 광고 영상에 정말 기다리고 그 뒤에 배경으로 찍히는 거 기다리는 게 대기 시간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오너도 안 되겠다, 너네 그냥 가라. 그리고 저도 나도 그냥 집에 갈래 해가지고 그냥 집에 왔어요. 근데 뭐 어차피 제가 주인공도 아니고 꽃들은, 작품들은 사진에 다 찍히고 저는 뭐 뒤에 주인공도 아닌데 거기 찍혀서 뭐해요, 그죠?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고요. 제시카 뮬런이라고 그 캐나다에서 영향력 있는 50인 안에 드는 유명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인, 연예인 같은 분인데 그분이 이제 메인 호스트고요. 제가 일하는 스튜디오 오너인 캐스퍼 하이더가 또 코-호스트로 둘이 같이 진행하는 웨딩쇼고요. 내년 봄에 꼭 봐주세요. 뭐 TV쇼 이런 것도 했지만 웨딩을 제일 많이 했고 그 웨딩 부케, 브라이덜 부케도 정말 많이 만들었고요. 근데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영상으로도 올렸던 10m짜리 웨딩 인스톨레이션, 헤드 테이블 위에 10m짜리 웨딩 플라워 인스톨레이션을 디자인한 디자이너로서 제일 기억에 남고 뿌듯했던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 10m짜리 플로럴 디자인 하는 거 못 보신 분들은 여기 링크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또 말씀드리자면 6시간 동안 만들었어요. 아침 10시부터 4시까지 만들었거든요. 저랑 캐리라는 다른 디자이너 2명이서 6시간 동안 만들었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제가 만들었지만. 어떻게 디자인을 할 건지, 어떤 스타일을 신부가 원하는지 그런 인스퍼레이션 포토를 받아요. 저랑 캐리랑 같이 그 전체적인 디자인을 한 건데, 퍼멘팅 셀러가 분위기가 약간 어둡고 좀 이렇게 올드한 러스틱한 분위기예요. 토론토에 오시면 디스틸러리 디스트릭이라는 그런 관광지가 있어요. 거기가 되게 오래된 유서 깊은 그런 장소라서 거기를 이제 관광지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있는 퍼멘팅 셀러에서 이뤄진 그런 웨딩이었어요. 퍼멘팅 셀러는 옛날에 이렇게 양조장 그런 곳이에요. 그곳을 이제 웨딩 베뉴로 바꿔서 웨딩을 사람들이 결혼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벤트 플레이스로 바꾼 건데, 그 안이 옛날 건물이고 안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어둑어둑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굉장히 딱 어울리는 디자인이었어요. 되게 브랜치들이 쫙 이어져 있고 그 브랜치가 한 10m 정도 이어져 있고 그 브랜치 위를 꽃도 색깔을 너무 이렇게 튀는 색깔들이 아니라 그 양조장에 되게 어우러지는 좀 이렇게 분위기가 있는 그런 은은한 컬러로, 하지만 텍스처 이런 거는 좀 많이 이렇게 줘서 완성도 있는 그런 디자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요. 그 디자인이 가장 기억에 남고 그 디자인이 끝나고서 다른 플로리스트 친구들, 이제 디자이너들 친구들한테도 되게 제일 칭찬을 많이 들었고 되게 멋진 작품이었다, 되게 여기저기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칭찬도 많이 듣고 되게 뿌듯한 그런 작품이었고요. 제일 기억에 남는 올해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포토슛을 몇 번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넷플릭스 CTV에서 하는 그 포토슛을 한번 디자인했고 또 다른 웨딩 포토슛을 2번 했는데요. 첫 번째로 했던 웨딩 포토슛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 3가지 다른 테이블 컨셉을 가지고 색깔을 가지고 웨딩 디자인을 했는데 디자인할 때 너무 재밌었고 결과물도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되게 기억에 남았고 올해 또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지난주에 있었던 리스 워크샵이 기억에 남아요. 리스 워크샵을 담은 영상은 여기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한번 보시고요. 리스는 크리스마스 리스를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캐나다 사람들은 대문에다가 이렇게 달아요. 이렇게 동그란 그 크리스마스 리스를 팔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커스텀해서 내 대문에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런 리스, 특별한 리스를 달겠다 해서 커스텀해서 주문을 해서 리스를 달기도 하고 그게 다 생나무예요. 생 그 윈터 그린을 쓰기 때문에 향도 너무 좋고 그게 이제 겨울 내내 달았다가 나중에 버리는 거죠. 이제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 거를 직접 만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워크샵을 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스튜디오에서 그 워크샵을 같이 준비했고 그 워크샵을 위해서 샘플들도 만들었고 호스트는 안 했지만 이제 1대1로 사람들 사이사이 막 다니면서 15명 정도 왔을 거예요. 리스를 만드는 과정들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매일 하는 일이 있거든요. 11월부터 리스를 주구장창 만들었어요. 커스텀 리스를 그냥 너무 익숙하고 매년 하거든요. 매년 겨울 때가 되면 저는 항상 크리스마스 리스를 만드는 게 직업이에요. 재밌는 저의 시즈널한 일인데 그분들한테는 생애 처음 하는 거잖아요. 리스를 만들어보는 그런 경험이. 그러니까 다들 눈이 막 반짝반짝 하시고 너무 행복해 하시고 즐거워 하시고 그 시간들을 즐기시고 그 자기의 그 창의력을 막 쏟아붓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 같이 너무 재밌고 같이 모르는 사람들이랑 얘기도 해보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웨딩 이벤트 플로리스트로 일을 하고 있는데 리테일에서도 한 군데 오래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리테일에서도 일을 잠깐 한 이유는 그 웨딩 이벤트 쪽으로만 프리랜서를 하시다 보면 좀 시간이 비일 때가 있어요. 비수기일 때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이럴 때는 사실 웨딩 준비를 그때부터 시작은 잘 안 하거든요. 물론 그때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컨디셔닝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에는 컨디셔닝을 하는 사람만 따로 부르기 때문에 디자이너를 부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일주일에 5일은 꼭 일을 하려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리테일에서도 중간중간 일을 했고요. 프리랜서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전략일 것 같아요. 제가 올해 이제 이 마무리하면서 느끼는 점은 제가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모습을 함께 그곳에서 보여주면 그게 결국 자신한테 돌아오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인맥 사회잖아요. 인맥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런 게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거의 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올해 일했던 그 8개 스튜디오 중에 그냥 연락이 먼저 왔어요 라고 말했던 그 스튜디오들은 다 어떻게 연락이 온 거냐면 그냥 제 인스타그램을 보고 연락을 한 경우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들은 저랑 같이 일한 사람이 저를 추천한 거예요. 거기 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레이첼이랑 제가 일을 한 번 같이 했어요. 어떤 한 스튜디오에서 프리랜서로 만났어요. 그래서 하루 일을 같이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랑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그냥 제 일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날. 얘기를 많이 할 기회는 없었어요. 그 친구가 다른 곳에 가서 또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사람을 소개시켜달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저를 추천한 거예요. 나탈리한테 연락을 해봐라. 제 칭찬을 막 하면서 저를 강력 추천을 했대요. 그래서 그곳에서 저한테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의아했어요. 나랑 이렇게 잘 아는 사이도 아닌데 딱 한 번 같이 일했고 근데 돌아보면 하루만 일해봐도 사실 그 사람이 보이거든요. 그 사람이랑 대화를 많이 나누지 않아도 그 사람이 일하는 모습 옆에서 잠깐만 봐도 그 사람이 솔직히 느껴져요. 어느 정도
경력이 지나면 저도 같이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친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일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죠. 되게 고맙게도 그런 식으로 저를 이렇게 추천해주고 얘기를 해줘서 연결이 된 스튜디오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저도 그런 부탁을 받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넷플릭스 촬영을 한 스튜디오에서도 그랬고, 포멘팅 셀러 디자인을 한 그 스튜디오에서도 그랬고, 웨딩 포토슛을 한 그 디자인 회사에서도 그랬고, 네가 아는 너가 편한 디자이너를 데리고 와서 일해. 디자이너를 좀 너한테 소개받고 싶어 라고 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경우들을 지금까지 일하면서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어디서 일을 하더라도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진심을 다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고 좀 정직하게 일을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게 인맥으로 또 연결이 되고 어떤 일로 연결이 될지 모르니까요. 또 꼭 그런 거를 바라서가 아니더라도 내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해야 되지만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또 그게 좋은 결과들로 이어진다는 거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강력한 신뢰가 있고 저 사람은 어떤 디자인을 맡겨도 분명히 잘 해내지라는 그런 신뢰가 있는 디자이너가 있다면 어디 가서 누구 좀 디자이너 소개 좀 시켜줘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을 소개시켜주면 이 사람은 분명히 해낼 수 있지 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 분명히 소개를 시켜줄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고 자기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누군가 이렇게 추천해달라고 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많이 앞으로도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한 그런 프로젝트도 많이 맡아서 진행을 했고 감사한 인연들도 많이 있었어요. 일터에서 제가 배우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프리랜서로서 플로리스트로서 정말 알찬 한 해였다. 좋은 한 해였다.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꽃이라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또 그린 자연 소재들을 가지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발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직업을 가졌다는 거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나랑 뜻이 맞는 그런 스튜디오들을 만나서 디자인하는데 펼쳐나갈 수 있게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스튜디오들을 만났다는 거에 되게 감사해요. 내년에도 플로리스트 낫의 플로랄 디자인 여정을 같이 지켜봐 주세요. 꽃의 아름다움들을 많이 영상으로 전하고 싶어요. 저는 진짜 디자인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움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 섬세함, 고귀함, 이 아름다움, 이 기쁨, 이 힐링. 제가 플로럴 디자인을 하면서 느끼는 많은 그런 감정들과 경험들이 있거든요. 플로럴 디자이너로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마음이 우울하고 좀 이렇게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 자연이 주는 약간 테라피적인 그런 또 힘이 있거든요. 자연에만 가도 되게 기분이 다시 상쾌해지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 꽃의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이 좀 이렇게 찰나이더라도 이렇게 정화되는 한번 이렇게 확 환기가 되는 시간을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가졌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제 그린 스무디 레시피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엄청 신선하고 맛있어요. 꿀을 넣어서 정말 맛있어요. 뭐 들어갔냐면요. 시금치, 알로에 주스가 우리나라 그 파는 주스가 아니고 정말 알로에 그 원액을 팔거든요. 그 주스, 그 쓴맛 나요. 아모니아 가루, 마카 가루, 치아씨드, 우유, 물, 바나나 8가지 들어갔어요.